조계종의 수건 사업인 세종시 포교 전법 도량 건립불사를 위한 대작불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연기면 세종리 일대에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사찰 전월산 광제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에 임명된 일원 스님이 원흉살림과 전주 혁신도시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교구를 잘 이끌어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관련해 조계종 민추본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군사적 조치를 하지 말고 남측의 특사 파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향 원각사 주지 정각스님이 조선시대 회기 문건인 공명소첩을 공개했습니다. 공명소첩은 남한산성 내 사찰 중수와 관련 임무를 비롯해 당시의 사회상을 유추할 수 있어 의미를 더합니다. 공양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스님을 대상으로 계율과 명상의 관계를 조명하는 연수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송광사전 유락승가대학원장 도일 스님은 지계와 명상은 연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마련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의 수건 사업인 세종시 포교 전법 도량 건립불사를 위한 대작불사가 시작됐습니다. 연기면 세종리 일대에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사찰 전월산 광제사 착공식이 열렸는데요.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조계종의 수건사업인 신도시 포교전법 도량 건립불사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주요 소임자 등은 어제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불사가 원만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역사적인 첫 삽을 떴습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건립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전통문화 핵심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세종 시민과 국민들의 불교문화 체험을 책임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조계종은 지난 2014년 부지를 매입하고 2017년에 포교전법 도량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세종시 심의 완료와 설계 적정성 검토, 건축허가 승인 등 행정 절차 등을 마무리했습니다. 연기면 세종리 일원인 전월산 자락 약 1만 6천 평방미터 부지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전통 가람 양식의 포교전법 도량 광제사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엘리트의 도시 세종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교 부흥을 촉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종단의 원력으로 세워지는 사찰은 이곳 세종시의 전월산 광제사가 최초일 것입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명상다도 체험실과 미술공예 조리 등의 실습실, 전시와 열람실 등으로 구성되며 세종시의 전통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제사는 대웅전 불사를 시작으로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으로 전통사찰 건축과 조형을 재현하게 됩니다.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편안한 문화 공간이 되고 체험시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거점으로 해서 이곳 세종에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고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는 2021년 11월 완공될 세종신도시 도량 불사는 제2의 총무원으로 종단과 정부의 긴밀한 소통의 연결 고리이자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주안점을 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에 임명된 일원 스님이 원흉살림과 전주 혁신도시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교구를 잘 이끌어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7교구 본사 금산사 신임 주지 일원 스님에게 어제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단독으로 입 후보에 지난 16일 산중총회에서 투표 없이 금산사 주지 후보에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축하 인사와 함께 교구 발전과 원흉 살림에 노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성의를 다하셔서 교구를 잘 이끌고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둘 겸비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이렇게 교구를 크게 발전시킬 거고 조실 큰 스님이나 대중들 잘 이렇게 공양하시고 받들이 바랍니다. 일원 스님은 종단 발전과 지역 불교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협조하고 또 후원하면서 전라북도 불교를 잘 이끌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총무원 부실장을 비롯해 종회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해 일원 스님 주지 임명을 축하했습니다. 조용하셔가지고요. 아마 전국 불교가 조용한 가운데에서 큰 파괴 효과가 있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금산사에서 3위계를, 1987년 구족계를 수지한 일원 스님은 영화사 주지와 17대 중앙종회의원, 금산사 부주지를 역임했으며 대강백으로 이사를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원 스님은 금산사 주지로 원흉 살림은 물론 전주 혁신도시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지금 제일로 제가 이제 첫 번째가 그 전주 혁신도시에 수연사라고 하는 그 포교당을 새로 조실 스님 원력으로 지었는데 아직 그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활성화 시키는데 제일 첫 번째 목표를 두고.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관련해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군사적 조치나 무력 대응을 하지 말고 남측의 특사 파견을 받아들여야 하며 남한 정부 또한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남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고 리모델링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 정권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남한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며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겠다고 예고한 지 사흘이 지난 후 실제로 폭파를 감행한 겁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어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연락사무소 폭파는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의 성과를 부정하고 남한 정부와의 단절과 신뢰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8년 이전으로의 회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역행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특히 그동안에 그 신계사를 둘러싼 금강산 내 어떤 그 신신개발로 앞으로 모든 참 혼을 쏟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총무원장 선생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허공으로 날아가나 싶은 생각이 참 절망감이 컸습니다. 앞으로가 더 이제 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추보는 만남과 대화만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군사적 조치나 무력 대응을 하지 말고 남측의 특사 파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남한 정부 또한 맞대응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한 발짝 진전시키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오는 25일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정말 한 몸이 돼서 국난을 함께 참 풀어나가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큰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추보는 다음 달 8일부터 정견과 정사유로 북한을 바로하는 공존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총 5강으로 진행되는 불교통일 아카데미는 8월 5일까지 총 5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대북인식을 전환하고 남북 불교 교류의 미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불교통일 아카데미가
이번 사건으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에 대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위기일수록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대표 회장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어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분명하고 확실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불필요한 강대강 대응은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이 금강산 개성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공간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기일수록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 삼아 공동선언과 각종 합의를 실천하는 데 노력해 더 큰 하나가 되는 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 발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향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 조선시대 희귀문헌인 공명소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남한산성 내 사찰 중수와 관련 인물을 비롯해 당시의 사회상을 유추할 수 있어 의미를 더합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고향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 조선시대 사찰의 단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공명소첩을 공개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발급된 문헌은 군공을 세우거나 곡식을 바친 사람, 혹은 사찰불사에 참여한 이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국가 인증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명첩과는 내용적으로 다른데 관직 등의 대가가 아닌 혜택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명소첩은 남한산성 내 사찰 중수와 관아 보수에 참여한 인물에게 발급된 문서로 당시의 사회상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정각 스님의 설명입니다. 이번 발견된 이 남한산성 관련 공명소첩은 그 9개 사찰의 중수와 관련된 그 역사의 공로로서 이 공명소첩을 발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쓰여져 있거든요. 순조 28년에 작성된 문헌은 남한산성 사찰 중수 등의 공덕에 따라 김시점이라는 인물에게 공명첩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승정원 일기와 비변사 등록에서 확인됩니다. 남한산성 요직을 맡았던 이지연이 성내 9개 사찰과 관련해 200장의 공명첩을 발급했고 공개된 문서는 이를 증명하는 사례로 의미를 더합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확인된 공명소첩이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내용과 가치면에서 남다른 희귀성을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공명소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약 60여 점 정도밖에 없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발견된 이 공명소첩은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연구과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헌에 등장한 인물조사와 남한산성 내 9개 사찰이 국가적으로 보수, 관리됐다는 점 등 구체화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상과 함께 이것을 남한산성의 사찰 역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중수를 거듭했었구나라고 하는 예를 알려주는 남한산성의 사찰 중창과 사회상을 유추할 수 있는 한 장의 문서는 숭묘역불 속 조선시대 불교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귀중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혹독한 90일간의 동안거 천막정진을 다룬 다큐멘터리 9스님이 누적 관객 수 2만여 명을 넘기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팔공총림 동화사 스님들이 단체 관람에 나섰습니다.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과 주지 능종 스님, 총무국장 정현 스님 등 100여 명은 어제 대구 롯데시네마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극장 한 관을 대관한 가운데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능종 스님은 목숨을 걸고 하루 14시간 이상 엄격하게 수행하며 정진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한다며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화 9스님은 회주 자승스님 등이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난방시설도 없는 곳에서 엄격한 수행을 하는 모습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계율과 명상의 관계를 조명하는 연수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송광사 전 유락승가대학원장 도일 스님은 지계와 명상은 연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흘 동안 총 15시간 이상 진행된 연수교육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수행도량 중 한 곳인 수원 복령사.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지난 16일 계율과 명상의 관계를 주제로 마련한 연수교육을 듣기 위해 많은 스님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연수교육은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오늘까지 사흘간 이어졌으며 송광사 전 유락승가대학원장 도일 스님과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입제식에서 복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인한 어려움에도 연수교육을 듣기 위해 찾아온 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불교의 초석을 가다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2박 3일 동안 아무 장애 없이 여러분들이 이 계율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량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원만해양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연수교육을 마련한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지난 2011년 원적에 든 세주당 묘원명사의 유훈을 받들어 매년 스님들을 위한 연수교육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수교육 초기 계율과 수행의 관계를 모색해오다 최근 계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명상과 접목해 새로운 주제를 다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처님 법에 가깝게 큰 스님의 유지를 잘 이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현 시대에 부처님의 계율이 수행과 어떻게 접목하면 우리가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이제 안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계율과 수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좀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계율과 명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엮어봤습니다. 연수교육 첫날 강사로 나선 도일 스님은 귀의 명상과 진리 명상, 위계 명상을 중심으로 계율과 명상의 상호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도일 스님은 계율에 의한 귀의 명상과 자기정화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제세 당시의 용어들이 인도에서 중국,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각 나라의 언어에 맞게 변화됐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참뜻을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명상할 때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명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는 지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생활 따로 명상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명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행동을 흐트러지게 하면서 바른 생각, 그다음에 좋은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기는 힘들겠죠. 명상이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은 당연히 이 지계와 그 명상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령사 제8차 계율 연수교육은 묘원불교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마련한 스담스담 템플스테이인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대상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석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스담스담 템플스테이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행업계 관계자가 대상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오는 10월까지 전국 80개 사찰에서 1박 2일 동안 휴식형으로 진행되고 참가 신청은 동반 1인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항공사나 여행사 같은 여행업계와 자영업자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언제든 사찰에 오셔서 고민도 털어놓고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하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템플스테이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를 위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역시 동반 1인까지 가능하며 최대 3박 4일간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찰은 기존 16곳에서 7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방역과 대응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소독수는 물론 참가자를 위한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사회에 위안을 주고 공익 템플스테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정한 산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 지쳤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과 삶의 희망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담쓰담과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의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실시하는 제4회 사찰음식 경연대회에 일반부 12팀, 학인스님부 5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일반부에서는 고스란, 도란두란, 또박이 등이, 학인스님부에서는 동학사, 복령사, 송광사, 해인사, 승가대학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일반부 본선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 한국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서, 학인스님부 본선은 같은 날 오후 2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2층 향적세계에서 열립니다.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은 같은 날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일반부와 학인스님부 대상 수상자 각 한 팀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안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현지인들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안국은 지난 16일 부산 안국선원 안심원에서 대표이사 수불스님, 정천식 블루인더스 대표이사,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 해외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마스크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건용 10만 장으로 한국인도문화원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현지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수불스님은 민간 지원 차원에서 마스크를 기증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며 인도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루인더스에서 마스크를 생산해 사회복지법인 안국에 기증하고 은산해운항공이 물류 운송 비용을 전액 후원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동래구 불교연합회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래구 불교연합회장 효문스님과 회원스님들은 어제 김우룡 동래구청장을 만나 청소년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장학금은 회장 효문스님과 사무총장 용화스님, 전 회장 자관스님, 법륜사 각진스님을 비롯해 회원 사찰들이 십시일반 모여냈습니다. 동래구 불교연합회는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발언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약사열애경 기도를 100일 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아수라도에 머무는 귀신들의 왕인데요.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말할 때 아수라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윤회하는 천, 인, 아수라, 악귀, 축생, 지옥 가운데 한 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수라는 원래 불법을 수호하는 8명의 수호신인 8부 중에 하나인데요. 하늘과 싸우면서 악신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라가 하늘과 싸울 때 하늘이 이기면 풍요와 평화가 오고 아수라가 이기면 빈곤과 재앙이 왔다고 합니다. 정법 염처경에서는 하늘과 아수라의 승패는 인간의 심성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인간의 심성이 선하면 하늘이 이기고 인간의 심성이 악하다면 아수라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는 피를 흘리는 아수라들의 시체가 산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아수라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불교용어 나들이 김민정입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